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들은 왜 코인 투자를 선택하셨나요? 대부분 남들보다 비교적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작한 암호화폐 트레이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경험해야 될 험난한 과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만 제자리에 맴돌거나 또는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받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요. 이 비교관념이 일상화되기 마련인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잡은 코인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당연히 그것만큼 불안한 결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FOM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입니다. 이 FOMO는 투자에 있어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초래하는 건데 나만 이 기회를 놓쳐서 손해볼까 하는 이 두려운 감정으로 예정에도 없었던 거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주식시장에서 뇌동매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FOMO 또는 뇌동매매로 하게 되는 거래는 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생존하기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존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물 거래인데요. 이 선물 거래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레버리지란 내가 100만 원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1000만 원의 거래를 할 수 있고 레버리지 100배를 이용하게 되면 1억 원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니까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좋은 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배 기준 10%가 오른다면 10% 10배는 100%죠. 그러면 2배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10%가 된다면 마이너스 10%가 된다면 마이너스 100%, 즉 내 투자 원금이 모두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선물 거래는 두 가지의 방향 중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 방향 중에서 잘 적중한다면 고작 한 번에서 두 번의 매매로 여러분들은 큰 수익금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일까요?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하면서 포모를 느낀 투자자들은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내용은 대략 95%의 투자자들이 망하게 되고요. 단 5%의 투자자만 성공하게 됩니다. 이들 또한 처음부터 돈을 계속해서 번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럼 5명만 생존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돈을 잃은 이유와 그리고 5%의 사람들이 딴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나도 왜 처음에 손실을 많이 봤을까? 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이 요점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손절을 무서워합니다. 이상하게도 현물 거래를 통해서 손절을 잘 하시던 분들도요, 이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손절의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때문인데,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마이너스 5%만 되어도 마이너스 50%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가 나온다면 곱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0%. 즉 내 원금의 5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반토막이 나는 건데 이렇게 P&L 50%가 찍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손실을 회피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내 돈이 절반이나 날아갔다고? 그래서 손절이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P&L은요. Profit and Loss,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입니다. 결국 논점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위로이던 아래이던 했는데 틀렸다면 깔끔하게 오케이. 인정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와줘야 되는데 감정에 휘둘려서 불필요한 거래 횟수가 증가하는 이 FOMO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국 확률의 법칙을 통해서 더 큰 손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휴대폰과 시간만 있으시다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 선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오늘 본 손실을 오늘 내가 복구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심정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랬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게 되면요, 한순간에 내가 가진 자산 모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순하고 다양합니다. 하루 매매
매매 횟수를 정하거나 아니면 일정 이익 금액을 초과했을 때 매매를 그만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기에 애초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정하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매매고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선물 거래를 통해서 1년 동안 대략 한 3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투자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제가 왜 유튜브 영상을 찍는지 납득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제 투자 시작은 바야흐로 2021년도입니다. 이때 투자 붐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조금 빨리 트여 있어서인지 돈을 조금 벌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하락을 해버렸었죠. 이때쯤에. 이런 하락을 맞이하고 나니까 뭔가 좀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수익은 좀 적게 봤었는데 다시 또 오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는 좀 다시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1년도 10월쯤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로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총 투자금은 3억 정도로 세팅을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억을 좀 매매로 돌리면서 2억 정도는 현금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비트가 치닫게 됩니다. 이때 제 시드가 완전 다 물려버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시장이 빠지면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트코인이 2,500만 원 정도 찍었던 기억으로 납니다. 이때는 삶에 웃음이 없었어요. 웃음이 없었고 뭐 누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았고 내 청춘을 다 바친 돈이 다 날라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포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손실을 불려가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코인들도 아직도 기억을 해보면 뭐 다양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이브 같은 코인들,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때 당시에 다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선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시장이 또 반등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좀 이때 시행착오가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때 당시에 제가 선물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루에 총 시드가 있을 때 7만 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만 불의 1%면 700태도입니다. 저는 하루에 700태도의 수익이 나면 바로 그만두고 손터고 날 정도로 원칙적인 매매를 계속해서 고수했었습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상승 추세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꽤나 긴 시간 동안 안정감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시장이 무서운 줄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선물 시드를 점진적으로 현물을 하지 않게 되고 늘렸고요. 적지 않은 금액으로 굴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비율로 트레이딩을 해도 되고 적은 퍼센트의 수익을 보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뭐 크고 작은 눌림목에서도 쉽게 탈출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좀 빠져주는 거는 내가 뭐 한 몇 번 물 타면 되니까 반등 나올 거니까 하고 좀 자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탈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보니까 이 배율을 좀 강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빠른 포지션 종료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불리다 보니까 저는 약 시드가 5배, 150만 하나로는 약 20억에 가까운 돈을 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였죠. 20억으로 시드를 운영한 건 단 일주일 정도였었습니다. 시장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추세 이탈이 발생을 하면서 이 시기에 저는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저는 한 번의 하락을 이 시기에서 겪었었기 때문에 좀 하락에 대한 고통이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면 지지선인데 이제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숏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온 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때 사실상 제가 상승을 인정하고 나왔으면 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드도 많이 있으니까 추세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못한 포모, 아까 말씀드렸던 뇌동매매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거 손실 무조건 메꿔야 돼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봤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락을 맛봤었으니까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저는 떨어질 줄 알고 여기서 숏 잡고 하면서 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는 상상도 못했었던 구간이 도달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는 진짜 돌파를 하나보다 하고 롱을 잡았을 때 큰 손실을 맛보기도 했었죠. 이용 중인 거래소를 제외한 손실만 이 정도인데 합치면은 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시드는 날라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드가 큰 만큼 포지션 단일 거래 한 개 손절 금액이 마이너스 1억도 찍힌 적이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 심적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지만 이 시장에서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은 손절을 잘하는 사람과 추세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손절이 나갔음에도 추세를 인정하지 않은 역추세 매매는 더 큰 손실을 불러오게 된다는 걸 저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이 뭐 올라가는데 인정하지 않거나 내려가는데 인정하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는 지표를 모두 모아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표를 모아서 나에게 맞는 지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에 있어서 손절을 하기 위해 내가 참고할 만한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표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간 내에 이 모든 구간에 있었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기간이 길었을 뿐이지 타점은 적었을 수도 있고요. 길게 끌고 가서 여러 번 타점을 놓친 경우도 있었지만 단기간 내에 내가 모든 타점을 파악하고 잘 가져간다면 수많은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극단적인 시장 앞에서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만든 지표가 바로 원웨이 지표이고요. 앞으로 원웨이 지표를 제가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선물 거래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시라면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이 파생 시장은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거나 내가 가진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원칙적인 계획이 혹시라도 없으시다면 결국 여러분들도 95%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요. 저 역시도 아직은 제가 5%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금은 당연히 회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원금이라 하면 당연히 제가 처음 시작한 사목이라는 시드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손실에 대한 거는 다 만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웨이 지표를 제가 만들고 나서 깨달은 거는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도를 올리고 그리고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이유를 늘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파생 시장을 들어온 이상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 오로지 생존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조금씩 먹더라도 절제하고 손절이 나갔을 때 방향성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든 100% 순도 100% 제가 만든 이 원웨이 지표를 믿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에 걸맞는 다른 지표를 적절하게 섞어서 쓴다면 이 신뢰도 있는 지표를 활용해서 나는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습관을 6개월 정도 채택한 결과 6개월 안에 저는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더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이 선물 거래는 장거리 육상 경기가 아니라 이 목표 지점까지 오랜 기간 뛰어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시장에서 오늘 당장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잠깐이야 초심자의 행운으로 벌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흔들린다면 이 파생 상품에서는 큰 돈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유튜버들이 뭐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수익을 냈다 자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명함을 내밀 정도로 수백억을 가지고 있거나 한 번에 1000%, 뭐 몇백 프로를 수익을 내서 매일매일 수익이 되는 흔히 말하는 상위 1%의 트레이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물 거래를 통해서 제가 피땀 흘려서 제가 직접 만든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든 지표를 통해서 신뢰도를 얻었고 그걸 통해서 복구하는 과정까지 기쁨과 슬픔, 슬픔과 기쁨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파생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제가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하면서 꾸려 나갈 거고요. 그에 걸맞는 제가 직접 만든 지표와 어울렸던 함께 쓰면 좋았던 지표들을 하나 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토대로 공부를 함께 하신다면 혼자 매매하실 수 있도록 성장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 역시 첫 영상이다 보니까 주저리 말이 두서없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혼자 매매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콘텐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